안녕하세요. 팔꿈치로 로블로 팔로우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코미어 3편입니다. 2편과 1편을 시청하지 못한 분들은 1편, 2편 시청 후 3편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2편에서도 말했듯 존 존스의 약물 적발과 임산부 뺑소니 사고로 공석이 된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자리를 두고 원래 다니엘 코미어 다음 상대인 라이언 베이더를 걷어차버리고 앤서니 존슨과 다니엘 코미어는 맞붙게 됩니다. 앤서니 존슨은 위험한 감량을 보여준 선수로 저희 선수 리게인 감량에 관한 영상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특히 앤서니 존슨은 핵받다는 라이트 헤비급뿐 아니라 헤비급에서도 통할 만큼 위력적인데 다니엘 코미어는 앤서니 존슨의 핵받다와 하이킥을 경험한 후 레슬링 관광을 보내버리며 존 존스 없는 라이트 헤비급의 왕자를 차지합니다. 당시 존 존스 약물 스캔들은 엄청난 비난이 쇄도했는데 커리어 전체가 약물이다 아니다를 놓고 많은 격투기 팬들이 실망을 했고 역시 코미어의 황소같은 힘과 클린치 싸움에서 견딘 건 약물 때문이었다 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코미어는 존 존스를 뒤로하고 라이트 헤비급 최강의 스트라이커 구스타프손을 만나게 됩니다. 구스타프손은 라이트 헤비급에서 나올 수 없는 내추럴 스피드와 복싱 스킬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몇 안되는 파이터 중 한 명인데 1라운드 그 유명한 딱지치기 사일베다일군 다니엘 코미어가 나오며 경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의 아웃복싱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코미어는 존 존스전에서 보여준 압박과 클린치 싸움에 이은 더티복싱을 보여주는데 이 경기를 잠시 설명하자면 존 존스 대 구스타프손 1차전과 코미어 대 구스타프손에서는 오히려 코미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코미어는 존 존스전에서 보였던 전략을 그대로 이행하는데 이에 맞대응하는 구스타프손이 존 존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게 존 존스는 아웃복싱을 하다 거리가 잡히면 클린치 싸움에서 물러서질 않았지만 구스타프손은 클린치 싸움에서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어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존 존스는 클린치 상황에서 전진을 하려 했고 구스타프손은 자꾸 백을 밟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겨 코미어가 공격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이유는 레슬링의 부재. 2편에서도 말했듯 다니엘 코미어에게 라이트 헤비급에서 유일하게 존 존스만이 구사할 수 있는 클린치에서의 전진이 구스타프손에게는 없어 공간이 생긴과 동시에 코미어의 레슬링과 더티복싱이 나왔는데 경기가 끝나고 구스타프손은 실제로 나는 코미어가 레슬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코미어는 복서였다. 라고 인터뷰했고 1라운드 레슬링 딱지치기는 정말 자신에게 묘한 감정을 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 물어뜯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였으나 코미어도 승리 후 경기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 구스타프손을 헐뜯었지만 그딴 거 다 집어치우고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준 파이터 구스타프손에게 감사한다고 말할 만큼 치열했고 멋진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외 격투기 팬들은 존 존스의 복귀 오빈스 생피리전에서 너무나도 허접한 경기를 봐서 그런지 역시 약물 주기를 맞추고 있었다. 여태까지 존 존스의 커리어는 약물이 지배적이었다. 코미어의 말대로 존 존스는 약물을 먹지 않고 한 경기는 두세 경기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오빈 생프리와의 졸전. 그렇게 UFC 200을 앞두고 존 존스와 코미어는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코미어는 약물에 대한 공격과 너 나한테 오빈 생퓨리전처럼 하면 죽어 라며 조롱을 했고 존 존스는 픽토그램 드립을 날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UFC 200을 앞두고 존 존스는 또다시 약물 불시적발에 걸리며 UFC 200에서 빠지게 되며 코미어는 매우 상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코미어는 앤더슨 실바와 경기를 하고 앤서니 존슨을 상대로 2차 방어전을 치르고 다시 컴백한 존 존스와 타이틀을 놓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격투기 팬들에게 이슈였던 건 코미어의 나이와 존 존스가 단 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바로 타이틀샷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존스 코미어 2차전은 솔직히 아직도 코미어의 전략을 모르겠습니다.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리를 멀게 잡고 기회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리에서 존 존스의 타격을 너무 대준 코미어는 결국 무너지는데 진짜 코미어의 전략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전 차일 소넨과의 인터뷰나 여러 격투기 커뮤니티의 인터뷰를 종합해봤을 때 제 생각은 체력에 대한 부담감으로 풀라운드가 아닌 3라운드 안에 존 존스를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간을 만들어 레슬링 싸움을 건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저의 이런 생각에도 오점이 많은 게 코미어는 너무 움직이지도 않고 스스로 존 존스의 거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코미어는 한 선수에게 최초로 2번을 패하며 또다시 눈물을 보이게 되는데 역시 존 존스는 존 존스. 존 존스 너는 너다 정말. 역시 악물. 이때 케인 벨라스케즈와 코미어의 격투기 팟캐스트 방송에서의 대화가 인상 깊게 남는 게 케인 벨라스케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존 존스는 그 정도 재능을 가지고도 코미어에게는 정말 지기 싫었나 보다. 이건 디스 아닌 디스인데 존 존스도 알았겠죠. 약물 없이는 코미어의 황소 같은 힘은 5라운드 내내 버티긴 힘들고 약물 없이는 그 체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제 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죠. 버프의 너프. 존 존스는 약물로 버프, 코미어는 감량으로 너프. 제가 코미어의 팬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존 존스 또한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헤비급 다니엘 코미어도 문제 없다라는 인터뷰도 했지만 실제로 UFC가 UFC 헤비급으로 월장을 시키려 가장 노력한 시기 존 존스는 사실 헤비급 코미어는 나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존 존스가 자신이 있었다면 헤비급으로 올라가 코미어만 때려잡고 내려와도 되는 건데 여튼 의문의 2차전 코미어의 전략은 아직도 모르겠고 존 존스는 역시 존 존스였고 코미어는 그렇게 타이틀을 다시 찾아 볼칸 우즈데미르를 상대로 3차 방어전 그야말로 관광을 보내버립니다. 관광버스 기사님도 아니고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약먹은 존 존스 말고는 정말 상대가 없었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당시 코미어의 커리어에 1패 1무가 있었는데 사실 모두 무효 경기 처리가 가능했지만 코미어는 그냥 2패로 남겨라. 존 존스가 약을 먹었어도 진 건 진 거다라며 파이터로서 엄청난 자존심을 보였지만 결국 1패 1무가 남았고 데이나 화이트는 이를 2패로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역시 데이나 화이트 요즘 그렇게 감싸주던 존 존스에게 통수 제대로 맞고 있죠. 끼리끼리. 그렇게 코미어는 UFC에서 추진한 헤비급 대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의 슈퍼파이트를 하게 되고 여기서 최강의 소방관 미오치치를 만나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말이 많았던 슈퍼파이트였는데 격투 팬들 중에서도 진짜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미 코미어는 헤비급에서도 타이틀을 감을 레벨의 선수다 라는 말이 돌았고 정말 흔히 말하는 격알못들에게는 난쟁이 코미어 라이트 헤비급에서 왕노릇이나 해라 라는 의견이 팽팽했죠. 그리고 펼쳐진 미오치치와 코미어의 경기 역시 리얼 헤비급 파이터 코미어는 물 만난 고기처럼 라이트 헤비급에서보다 더 빠르고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옆으로도 크지만 앞뒤 통이 큰 코미어 그리고 허리 유연성 사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코미어 대 미오치치의 3번의 싸움에서 첫 번째 서밍의 주인공은 미오치치이고 가장 큰 서밍의 주인공은 미오치치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저한테 욕할 댓글들이 뭐 안 봐도 뻔하지만 3차전 미오치치는 아예 코미어 눈을 파버리죠. 사실 3편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4편으로 미루기로 하고 4편에서는 미오치치전과 코미어의 무마 선수로서 기술 설명과 서밍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는 서밍 장인이 되었고 서밍은 아이콘처럼 불리는데 참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코미어가 잘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격투기 팬들에게 이토록 미움을 사고 있는 코미어 어쨌든 4편을 기대해주세요.